자,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수학여행. 이번 달부터 재개하면서 이런저런 안전대책을 교육부가 함께 내놨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지환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이지환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정확한 명칭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입니다. 예. 예, 전국에 750개 정도의 다섯 개 종류의 청소년 시설들이 있는데요. 예. 다 아시는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예. 그리고 유스호스텔, 그리고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등 5개 시설들이 이렇게 전체 협회를 구성하고 예. 정부와의 어떤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은 걸 하면 바로 그런 곳에 다 대부분 묵게 되는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에서는 수련 활동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라는 곳은 이제 도심 안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 여기에 묵게 되는 건 아니군요. 수학여행을 가서 묵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유스호스텔이랑 청소년 수련원들 중에 예. 관광지에 있는 시설들은 수학여행이 오는 청소년들이 머물기도 하고 또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원에서 직접 수학여행을 알겠습니다. 인도해서 가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부가 오늘 어떤 안전대책을 내놨는지 간략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예. 우선은 교육부가 내놓은 방침은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수학여행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의 가장 좀 골자들은 우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전지도사 자격을 도입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수학여행에 대한 각종 지원들을 하는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7월 초에 그동안 나와 있던 매뉴얼들을 보완해서 예. 안전과 운영을 분리한 매뉴얼 보급 및 8월에 이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들이 골자였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좀 총평해 주시면 이지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이제 우선은 이 사건의 대책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이제 수학여행 금지됐던 것을 재개하면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예. 즉 안전이 조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책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안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인데요. 예. 그 부분을 좀 안내해드리면, 예.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청소년들이 다쳤을 때 그들의 어떤 응급 상황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의 의미가 있고요. 응급 치료. 예. 네, 응급 치료에 관련된 안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은 곳을 분류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안전 관리의 개념의 안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분야로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관념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면은 우선 이제 응급 상황들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이번 교육부 조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응급과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제 혼재돼서 실효성을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한테 이 안전 전문가, 안전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행하도록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안전 지도사가 주로 그 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까? 네,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응급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소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 구조사고요. 예. 그 다음에 소방, 경찰, 경력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교원 자격 소직자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연수는 대한적십사와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이 과연 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수학여행을 따라갔을 때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저희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이건 아웃도어 개념에서 많이 나온 개념인데요. 예. 이제 오지로 많이 이제 활동을 떠나야 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보니까 이 덴저러스 존, 즉 위험한 구역과 그리고 세이프티 존, 안전한 구역 사이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절하고 미리 예측해서
이 상황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분야도 사실은 이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고요. 그냥 등산이나 이런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아워드 바운드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청소년 활동 단체의 한국 지부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별적으로 하는 지도 자격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응급구조사나 소방 경찰 전직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안전관리사를 안전지도사들을 교육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른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학문적인 바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도입을 해서 청소년 지도사나 아니면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는 안전 지도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이나 자격증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대책은 사실 응급 구조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응급 구조는 한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안전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또 응급 구조에 대한 능력까지 동시에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분야로서 지식으로 습득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가 내놓은 거에서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라든가 뭐 자격증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또 소규모나 테마형 수학여행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나눠가는 거를 권장한다. 그것도 또 지원하겠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나온 대책은 아니고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소규모 활동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서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소규모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 활동과 수학 여행 자체의 어떤 생태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과 교육의 질을 잘 담보하는 수련 활동과 수학 여행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줘야 이런 소규모 테마형의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생태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를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반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별로 가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입찰 과정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다 담당을 하셔야 되고 활동 중간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담임 선생님 혼자서 그 학생들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선생님 경우에 여학생들의 어떤 숙소 관리 같은 게 어렵고 또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을 이제 통제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반별로 활동하는 것들이 시도를 해봤다 효과성도 없고 너무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해서 수학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학교가 수련 활동과 수학 여행을 결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생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여행과 수련 활동하는 업체들은 학교의 눈치를 살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서 학교가 수련활동 수학여행 업체들을 복수로 선택을 하고 뭐 3-4개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배제를 시키던가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조가 변경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학교 한 학년 학생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 프로그램을 일부러 이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받는 거로군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서너 개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또 반영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육부가 이번에 내온 대책의 부족한 점 2가지를 딱 지적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학여행의 생태계를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빨리 좀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이지환 사무국장이었습니다.